아니, 제가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일론 머스크 인터뷰 자료를 보다가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문장들을 몇 개 봤어요. 아, 어떤 거요? 혹시 그 충격적인 발언들. 네, 저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대에 갈 필요 없습니다. 아, 나왔네요. 심지어는 3년 안에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요. 네. 솔직히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린가 싶잖아요. 그쵸. 약간 공상과학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전기차랑 로봇, 로켓 재활용을 진짜 현실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가 그리는 미래가 대체 뭔지, 우리 직업이나 돈, 삶의 의미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냥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아, 시점까지 딱 정해놨네요? 네, 머스크가 콕 집어서 2030년을 언급했어요. 2030년이요? 와, 불과 4년 정도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 흔히 말하는 특이점이 왔을 때 세상의 규칙이 어떻게 완전히 리셋되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특이점, 그러니까 싱귤러리티란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좀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두려움을 주죠. 자료를 보니까 AI 하나가 우리 인류 80억 명 전체의 뇌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변화는 뭘까요? 놀랍게도 돈의 가치부터 무너진다고 해요. 돈이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머스크의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AI랑 로봇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월급도 필요 없이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맡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뭐 무한정 생산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생산 비용, 특히 인건비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아, 인건비가 제로가 된다. 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희소성인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흔해지니까요. 와, 그럼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이 나중에는 뭐 단돈 1,000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의 물 한 병이랑 홍수난 동네의 물 한 병,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그렇군요. 머스크는 이런 세상에선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서 보편적 고소득까지 가능하다고 말하던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감이요? 네. 머스크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건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로봇이랑 AI 공장을 소유한 극소수의 부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부를 과연 순순히 나눌 것인가? 이 기술 발전 속도랑 인간 사회의 변화 속도 사이에 이 거대한 충돌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게 핵심 갈등이 될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모든 게 저렴해지고 보편적 고소득이 가능하다면 사실 돈 벌려고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의 의미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럼 대체 우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죠? 솔직히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 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하면 뭘 떠올리세요? 공장 노동자나 뭐 단순 반복 업무 같은 거 아닐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머스크의 예측은 그 정반대예요. 정반대요? 네. 오히려 가장 먼저 위협받는 건 변호사, 회계사, 애널리스트 같은 사무실의 화이트칼라 엘리트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의외였어요. 저는 당연히 물리적인 일을 하는 로봇이 먼저 인간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의 핵심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비트가 원자보다 먼저다라는 말로 설명해요. 비트가 원자보다 먼저다. 네, 비트는 눈에 안 보이는 디지털 정보고 원자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세상이잖아요. 아, 네네. AI는 애초에 디지털 세계, 즉 비트의 세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컴퓨터 화면 안에서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글을 쓰고 코딩하는 것처럼 비트를 다루는 일을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내일이
비트에 가까운가, 원자에 가까운가, 이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배관공, 전기기사, 목수처럼 물리적인 원자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녹슨수도관을 푸는 노하우나 벽 뒤에 엉망으로 얽혀있는 전선을 보고 문제를 파악하는 직관 같은 거요. 아, 그건 로봇이 따라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아직은요. 그래서 소위 사자 직업의 가치가 폭락하는 동안 현장 기술직의 몸값이 오히려 치솟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시간 문제 아닐까요? 맞아요. 이것도 영원한 방어선은 아니죠. 자료의 뉘앙스를 보면 화이트 칼라의 위기가 앞으로 한 5년 안에 온다면 블루 칼라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유야 기간이 그 정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완성되면 그 마지막 보루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예측이 바로 의료계 이야기였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년 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네, 그 발언이요. 아니, 이건 좀 너무 심한 과장 아닌가요? 아무리 머스크라도 이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로봇이 그 정도로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자료에 있나요?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자료에서 말하는 로봇 의사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개별 로봇 한 대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바로 집단 진화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집단 진화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로봇이 지구 반대편에서 아주 희귀하고 어려운 뇌 수술에 성공했다고 쳐요. 네. 그럼 그 성공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와, 흡사 SF 영화에 나오는 보그 같네요. 한 명이 배우면 순식간에 전체가 다 알게 되는. 바로 그런 개념이죠. 한 대가 천재가 되면 모든 로봇이 동시에 천재가 되는 겁니다. 와. 게다가 로봇은 24시간 수술에도 지치지 않잖아요. 감정 기복 때문에 손을 떠는 일도 없이 0.001mm의 정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자, 만약 청취자님이 환자라면 인간 의사와 이 로봇 의사 중에 누구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자료에 나오는 머스크와 자녀들의 대화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대학 이야기요? 네. 머스크가 AI가 너희가 배울 기술을 전부 쓸모없게 만들 텐데 굳이 대학에 가고 싶니?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답했죠? 친구 사귀러 갈래요. 네. 친구 사귀러 갈래요. 이게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어쩌면 미래 교육의 본질을 꿰뚫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좀 서늘해졌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미래의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상아탑이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예요.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네. 모든 지식은 내 손안의 AI가 세계 최고의 석학보다 더 잘 가르쳐주는데 굳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강의실에 앉아있을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아, 결국 대학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래 집단과 교류하고 인맥을 쌓는 사교 클럽으로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있더라고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이죠. 키 173cm에 몸무게 57kg. 영상 보니까 이미 걷고 뛰는 건 물론이고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집을 집을 정도로 정교해졌던데요. 네, 발전 속도도 무서울 정도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대당 2,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 4천만 원 수준이래요. 그렇죠. 잠깐만요, 3, 4천만 원요? 아니 그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년 연봉보다 싼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미래에 인간 한 명당 로봇이 최대 10대까지 보급될 거라고 봐요. 전 세계에 800억 대의 로봇이 돌아다니는 세상? 800억 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럼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뭘 해야 하죠? 그는 노동이 선택이 되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주말에 취미로 텃밭을 가꾸는 것처럼요. 아, 정말 하고 싶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러면 800억 대의 로봇이 노동을 다 대신해 주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닌 걸까요? 마침 자료에서 머스크가 유독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했던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머스크가 던지는 역설이죠. 역설이요?
네, 그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명대를 보면서 문명의 붕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어요. 문명의 붕괴. 이 추세라면 3세대, 그러니까 100년도 안 돼서 한국 인구의 97%가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해요. 5천만 명이 1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97%가요. 와. 로봇은 노동력은 대체할 수 있지만 한 사회의 소비자이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혁신가이자 고유의 문화를 만들고 계승하는 공동체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존속 문제라는 거군요. 네, 기술 발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경고인 셈이죠. 인간이 결국 지배당하는 그런 디스토피아로 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 머스크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도 있더라고요. 아, 뉴럴링크 말씀이시군요. 네, 뉴럴링크요. 네,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서 AI와 인간의 뇌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죠. 뇌에 칩을 심는다고요? 네, 이미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서 체스를 두는 임상시험에 성공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생각만으로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그럼 뉴럴링크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뭔가요? 인간 뇌 기능의 확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 속에 초고성능 스마트폰을 이식하는 것과 같아요. 뇌 속의 스마트폰? 네, 우리가 굳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실시간 통역이 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할 필요 없이 뇌에서 바로 정보가 떠오르는 시대가 오는 거죠. 와, 머스크는 이게 인류가 초지능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해요. AI와 경쟁하지 말고 AI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네, 인간이라는 종의 진화 방향 자체를 새롭게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의 예측을 통해서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봤네요.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물론 머스크가 종종 약속한 시간보다 결과물을 늦게 내놓는 양치기 소년 같은 면이 있으니 2030년이라는 시점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죠. 맞아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방향이요? 네.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죠. 기술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잖아요. 중립적이죠. 네, 똑같은 칼이라도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요. AI와 로봇이 창출할 막대한 부가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유토피아에 살게 될지 디스토피아에 살게 될지가 결정될 겁니다. 오늘 이 대화가 청취자님께 하나의 큰 질문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나보다 더 잘하게 된다면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단순히 내 직업은 10년 뒤에도 괜찮을까? 이걸 넘어서 나는 무엇을 할 때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느끼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고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분명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